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육군단 부지 반환과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포천시의 성장 기본 목표와 전략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시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형 혁신도시존과 첨단 국방산업 육성존, 주거단지가 결합된 정주환경 복합존으로 나눴습니다. 육군단 부지 활용에 관해서는 오는 2025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첨단 드론 특화단지로 조성합니다. 기존 사격훈련장은 군용 드론 전용 시험장을 갖추고 신북면에는 첨단 드론 종합훈련센터를 조성해 연 3천여 명 이상의 드론 전문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시설 유치로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마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기피 시설이었지만 우리가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의 시설이 돼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포천시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은 물론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 환경 개선과 첨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평화발전 특구라는 3대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대 특구로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포천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있을 우리 시의 철도시대 도래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역세권 개발, 또 청송산 종합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이 1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포천시는 과거의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1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주말 동안 1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5시까지 관련 신고가 157건 접수됐고 112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의정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주에서는 12건, 포천은 6건, 동두천과 연천은 각각 4건과 2건이 신고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상권 거점 커뮤니티 센터가 다음 달 준공됩니다. 상권 거점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상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옛 덕정 파출소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중인데요. 센터에서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 창의 체험 프로그램, 인근 대학 등과 연계한 주민 대상 교육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교통의 주요 관문이었던 덕정역 일대 커뮤니티 센터와 가족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양주의 예술가 기획전이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양주를 대표하는 작가 권은희, 김세중, 김수용 등 10명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특별팀은 관련 부서 직원 3명씩 2개조로 구성됐으며 방역과 분뇨, 축산법 분야 직원이 함께 축산 농가를 점검하고 방치된 폐축사 정비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축사 내외부와 분뇨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점검하고 농가 상황에 맞는 개선책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포천시는 농가를 점검하기 전에 축산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농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신도시보다 원도심 지역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하수관거들이 극한 강우를 감당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최선영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교수님,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에 원도심의 주택가와 도로들이 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로 봐야 될까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수능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통수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확률 빈도를 과거에는 계획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50년 빈도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침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만든 관로가 작다고 해서 이 침수 피해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간의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 지역별로나 뭐 기간별로나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는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침수 해결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진행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뭐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불량 관거를 개량을 하고 또 통수능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 또 살펴보면은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정작 비가 왔을 때는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침수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하수 관거를 평소에 좀 준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사나 쓰레기로 하수 관거가 퇴적이 될 경우에는 그 관거의 통수능을 또 축소시키는 또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강우가 발생하기 전에 평소 때 하수 관거를 준설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서 통수능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관거 정비 사업을 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수능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맨홀이나 연결관이나 빗물바지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해서 최대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유지관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침수 피해 대응과 관련해 최선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곧 농촌 등 지역의 작은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농촌 학교와 연계하는 농촌 유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실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여러 학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당시 전교생이 단 1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 유학생이 전학 오며 전교생은 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죠. 또 도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농촌 유학은 주로 수도권 초중고교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전학을 와 현지에서 생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자연 생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방도 같이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재밌었어요. 얼마나 더 있고 싶은데? 중학교 때. 여기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서울은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싫었어요. 학교 운영적 측면에도 도움됩니다. 수도권 학교는 학급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고 농촌 학교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듬 학습이나 토론, 단체 체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 경우 농촌 유학을 운영하는 완주 동산초는 59%, 순창 적석초는 62%가 농촌 유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그 촌학교 학생의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도시 아이들은 도시에서 어떤 조금 적응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와서 정서적으로 할지 그런 안정이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이렇게 수요 조사랄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올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 등에서 농촌 유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계해 추진 중인데 참여 학교는 전국에 80여 곳, 학생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폐교육이 농촌학교가 농촌 유학 활성화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오물풍선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인천에서는 3건, 부천 7건, 김포 3건 등의 오물풍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인천에서는 강화도에서 오물풍선 식별 신고 3건이 접수돼 이 중 2건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에서는 원미구 중동아파트 인근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김포에서도 월곶면 등산로와 마산동 일대에서 오물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으로 간 국제선 항공기 10대 중 2곳 이상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위생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1,702편 중 13.04%인 222편에서 수인성 및 식품맥의 병원균이 검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독소성 대장균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 병원성 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 출혈성 대장균 13건, 장 침습성 대장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각 6건, 세균성 이질균 2건 등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793편 중 20.81%인 165편에서 병원균이 나왔습니다. 병원균의 검출률은 양양공항이 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공항이 2번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부터 기내 위생 점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 학교 72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학교 등 각종 학교 548곳 중 72개 학교에 성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8곳, 중학교 141곳, 고등학교 124곳입니다. 인천은 성면학교 비율이 13.1%로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